무공과 협의를 소재 삼아 가상의 중국 왕조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장르이다. 가끔 원나라나 송나라 시대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명나라 시대가 배경이다. 오래전에도 수호지나 서유기 등 어느 정도 유사한 작품들은 존재해왔지만 흔히 말하는 무협물의 시작은 20세기부터로 보며 현재 주류가 되는 현대무협의 굵직굵직한 설정들은 중화권의 작가 김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현재 웹소설 등에 등장하는 981방의 이미지는 국내 작가들이 혼합하여 정립했다고 볼 수 있다. 화산파의 시그니처가 매화라는 것이나 난궁세가가 5대세가의 수장이라는 것, 그리고 광문파에 알려진 대표 무공들은 상당수가 한국 무협에서만 볼 수 있다. 게다가 문파들은 단순히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설정에서 중원의 정보를 판매한다든지 지역 상권을 휘어잡고 있는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디테일들이 추가되었다. 또 사파들에 대한 묘사도 단순한 악역에서 다양한 사연이 얽혀있는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들로 변모하였다. 보통 3류, 2류, 1류, 절정, 초절정으로 나누며 좀 더 확장된 세계관에서는 화경, 현경, 생사경 등이 있다. 보통 981방의 제자들의 수준은 2류나 1류에 속하며 무림의 후기지수 또는 장로들은 절정, 문파의 장문인이나 장로, 그리고 천하 백대 고수들은 초절정에 속한다. 보통 건기를 다루게 되면 절정 고수로, 건강을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초절정 고수로 취급받는다. 검기는 검의 내력을 담아 펼치는 기술로 주로 선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검기가 짙어지다 못해 뚜렷하게 형태를 이룬 것을 검강이라고 하며 보통 입체적인 형태를 가진다. 마궁을 익히면 검붉은 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무협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은자 한 냥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무협물의 주배경인 명나라 때 기준으로 하면 비단 한 필 또는 쌀 4-5가마 혹은 4-5인 식구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금액이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사병들의 급여가 보급품을 포함하여 월 은자 한 냥이 안 될 정도였으니 현대의 물가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100만원이라 치면 은원보 한 개의 가치는 5천만원, 금자 한 냥은 2천만원, 금원보 한 개는 10억 원에 이른다. 등장인물들이 선심 쓰듯 낭비하는 은자나 금자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정도의 시간이라는 뜻으로 대략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다. 밥 한 끼 먹는 시간이라는 뜻. 지금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지만 옛날에는 하루를 12시즌으로 나누었다. 하루 낮의 반이라는 뜻, 하루라는 뜻. 객잔의 구조는 1층은 넓은 중앙홀로 되어 있으며 주로 일반 손님들이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하는 곳이다. 2, 3층은 별실로 이루어진 롬식 술집으로 보통 돈 있는 고객들이 이용한다. 객잔의 구성원은 요리사 즉 숙수가 있고 종업원인 점소이가 있다. 점소이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손님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미리 눈치 좋게 주문하고 부자 손님이 오면 수준에 맞는 비싼 음식을 은근슬쩍 추천했어야 했다. 부자 손님들은 이것을 바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싼 메뉴를 추천하면 모욕을 당했다고 기분 나빠했기 때문이다. 커다란 객잔의 경우에는 음악을 연주하고 술 시중을 드는 기녀도 존재한다. 폐간 수련을 할 때 먹는 것으로 송악가루, 솔잎, 콩, 당근, 결명자, 대추, 밤 등을 말려서 가루로 빻은 뒤에 꿀에 개어서 둥글게 뭉쳐서 만든 약. 옛날 시대의 에너지바라고 할 수 있다. 정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육류나 생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동글동글한 구슬 모양이며 하루나 이틀에 하나를 소량의 물과 함께 먹는다. 도수는 43도이며 여러 한약재와 설탕을 넣어 만든다. 객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인지도 1티어의 술, 간단히 채소 정도만 넣은 국수, 돼지를 통째로 잡은 뒤 8cm 크기로 깍둑으로 썰어 계란과 소스를 배합한 뒤 쪄낸다. 막대기에 과일을 꽂아 설탕이나 물엿을 발라 만든다. 화약탄을 가리키는 말로 한 알 한 알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닌다. 그 위력은 수십 수백 장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로 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이 금기시된다. 식당, 찻집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손님의 시중을 드는 종업원이다. 현대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옛말이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중놈이라는 같은 뜻의 단어가 있었으나 역시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다. 옛 중국의 운송, 보험, 경비업체, 표국에서 일하는 호위병, 짐꾼, 얼굴 모양을 바꾸는 기술, 인간의 얼굴을 뜯은 뒤 가죽을 가공해서 만든 가면,
몸의 뼈와 근육을 줄여 키와 몸집을 줄이는 기술. 벽에 달라붙어서 이동할 수 있는, 말하자면 클라이밍 기술. 내공을 써서 숨을 멈추고 심장 박동을 낮추며 혈류량을 조절해 가사 상태로 들어가는 기술. 죽은 척 할 때나 은신할 때 쓰인다. 상대의 기를 흡수하는 기공으로 위력 자체는 당금제의를 다툴 정도로 대단하지만 그만큼 따라오는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매우 사이하게 여겨지는 사술이다. 원래 전쟁터나 정복지에서 전사한 군인 시체를 고국으로 옮겨다 묻어주기 위해 부적을 묻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체를 가리켰으나 무연물에선 사파, 마귀의 강력한 병기 중의 하나로 등장한다. 몸속에서 기생할 수 있는 맹독성 벌레를 말한다. 보통 강제로 먹이면 몸속에서 고독이 발버둥치며 끔찍한 고통을 줄 수 있다. 무협지에서 철의 강도를 나타낼 때 대개 강철 위에 현철이 있고 그 위에 백년 정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철이 있는 식으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그리고 한철 중에서 최상의 등급으로 만년 한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밤이 되면 저절로 빛을 내는 구슬로 의외로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이다.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중국 황실의 보물로 종종 등장하며 삼국 사기에서는 백제 전지왕 5년에 외가 사신을 보내 야명주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 방사성 원소로 인한 형광일 것으로 보인다. 무연물의 수많은 영약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쳐주는 신비한 물질, 한 방울만 먹어도 엄청난 효능을 발휘한다. 소림사의 영약이자 무림 대표의 영약, 비슷한 영약으로는 화산파의 자소단, 무당의 태청당 등이 있다. 100년 이상 묵게 되면 영약이 되는 실존하는 식물. 하소뿐만 아니라 설삼이나 빙정, 화리 등 묵은 시간이 길수록 좋은 영약이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대표적인 외상약. 60년의 내공이라는 뜻으로 예전엔 보통 일갑자만 가져도 엄청난 고수 취급을 받았으나 최근 작품들에선 파워 인플레 덕에 고수의 입문 단계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운으로 일반적인 내공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순하다. 근원적 생명력이므로 전부 쓰면 죽게 된다. 동기 여진의 수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고수가 되면 쓸 수 있는 수법으로 멀리 떨어진 상대에게 몰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음기가 너무 강해서 혈맥을 틀어막아 제대로 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단명하게 되는 난치병. 내공이 몸 안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가리킨다. 경우에 따라선 정신적 흑화 상태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기를 이용해 물건을 태우는 수법. 명상과 비슷한 행위로 가부좌를 들고 기를 몸속에서 순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염동력. 강기로 방어막을 두르는 것. 어떤 독에도 죽지 않는 경지. 외공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몸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지는 경지. 무공을 익히기 적합한 육체로 변하는 것. 그 과정에서 젊어지거나 근육이 생기거나 미남이 되기도 한다. 내공으로 신체에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여 무공을 익히기 쉬운 신체로 만드는 것으로 보통 명문가나 문파의 후기 지수들이 받는다. 무공이 적혀있는 책. 영험한 기운과 능력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 수백, 수천 년을 산 뒤 영물이 된 동물들의 몸속에 기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결정체. 기가 흐르는 통로. 혈도를 봉할 경우 내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노리는 것을 점혈법이라 하는데 점혈을 당하게 되면 마비되어 말을 못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해가 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추어 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으로 무협에서는 죽기 직전 잠시 원기를 되찾는 상태를 비유하여 쓰인다. 보통은 내상이나 기혈이 막힌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응급처치의 일종이나 벌모세수를 위해 베풀기도 한다. 전신을 쓸고 밀고 때려서 혀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허공을 걷거나 달리는 기술. 상대방과 같이 죽는 자폭 공격. 완벽하게 둘러싸서 척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펼치는 포위망.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에겐 생존 플래그나 다름없다. 흔히 말하는 진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사물을 특정하게 매치하여 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다른 또 하나는 협공 플레이를 가리킨다. 기계로 된 장치라는 뜻으로 나무나 철판 따위로 만들어진
함정이나 무기 체계를 말한다.